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언제든지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 검색은 그 뉴클리온 TV 검색하면은 나올 겁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예. 자, 이게 생명 시스템에서 유기적 구성. 이게 생명 시스템이 복잡하지만은, 야,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된다. 이제 이거 빠짐없이 설명해 줄 테니까. 복잡하지만은 체계적이야. 이게 생명이 네가 니를 생각해도 네 마음도 복잡하잖아, 지금. 그렇지만 상당히 체계적이야. 이게 복잡해서 체계적이라서 상당히 공부하기에 좀 까탈스럽다 이겁니다. 각각의 생물은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수행합니다. 생명 활동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말해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자, 생명 시스템 구성 단계는 다세포 생물이 있고, 생물이란 게 여기 지금 단세포 생물도 나오지만은 이 생물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단세포 생물이 있고요.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세포 한 개가 개체 하나예요. 이 다세포 생물은 세포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걸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세포 생물은 누구냐? 모든 원핵 세포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원핵 생물요. 모든 원핵 생물은 누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원핵 이 세균들입니다. 이 세균들은 모두 단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고세균들이 있습니다. 고세균이라고 해서 극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놈을 말해요. 이게 고호열성균이라고 해서 열을 좋아하는 균들이 있어요. 100도씨 정도 되는데 그런 데서 살아가고, 호염성세균이라고 해서 졸라 짠 곳 있죠. 소금 덩어리 그 속에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희한한 겁니다. 또 대부분의 세균들은 상당히 온도가 낮아도 거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균들은. 여하튼 고세균은 이 세균들하고 다른데 이 고세균은 단세포 생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일부 원생생물요. 원생생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거든. 원생생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집신벌레, 유글레나, 볼복스, 핵함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상당히 수준을 좀 높여서 가르쳐 드린다는 거예요. 예. 유글레나. 그 다음에 각종 조류들. 조류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기미역 파래 다시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부 균류들. 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균은 아닙니다. 곰팡이 같은 거 말해요. 효모 같은 거 말해요. 효모 단세포예요. 그 다음에 이 다세포 생물들은 그럼 뭐냐면은 일부 원생 생물들. 원생 생물은 그러니까 단세포도 있고 다세포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균류들. 그 다음에 모든 식물. 그러니까 식물은 단세포가 없습니다. 모든 동물. 동물은 단세포 동물이 없습니다. 아메바는 여기 들어가요. 아메바는 원생생물인데 단세포예요. 그러니까 아메바는 동물 아닌 거예요. 동물은 무조건 다세포예요. 그래서 이 다세포와 단세포 이렇게 구분을 해뒀습니다. 유기적으로 조직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영향받아서 모양이나 기능이
약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 정교한 체계, 내가 그랬지 복잡하지만은 체계적이다. 이러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를 구성합니다. 세포 영어 셀, 조직 영어 티슈, 기관 영어로 organ, 개체는 organism. 자, 세포는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세포를 쪼개버리면 더 이상 생명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게 세포부터 생명이 될 수 있어요. 단세포 생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는데 조직은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모양하고 기능이 비슷합니다. 같아도 무방합니다. 같아도 뭐가 모여서요? 세포가 모여서요. 기관은 조직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기관은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동물 치면 간, 이자, 대장, 소장 이런 거요. 식도 이런 것들이 기관입니다. 즉 그 부분만을 톱질해서 싹 끊어낼 수가 있어서 이식 수술도 가능한 걸 말해. 식도도 이식 수술을 하거든요. 예,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 이건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는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식물하고 동물하고 약간 구성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약간 어떻게 다르냐면은 식물하고 동물하고 요 두 개만 비교했을 때 식물에는 보이지 않는 기관계가 기관보다는 높은 단계, 개체보다 낮은 단계로 동물에는 보이지 않는 조직계가 조직보다는 높은 단계, 기관보다는 낮은 단계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체에는 동물의 생물체에는 조직계가 없고, 그지? 조직계가 없고 뭐가 있습니까? 대신 기관계가 있습니다. 동물의 기관에는요, 내가 그랬지, 위, 폐, 간, 심장, 이자 이것처럼 독립적인 모양과 독립적인 형태와 독립적인 기능을 딱 갖추고 있어서 그것만 따로 딱 떼가지고 다른 거랑 마치 부속품 갈아 끼듯이 끼울 수가 있는 게 기관입니다. 예. 지금 동물의 세포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조직이 어디 있냐? 이거 외워야 됩니다. 결합 조직이 있고요. 근육 조직이 있고요. 상피 조직이 있고요.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결합 조직은 연결, 지지,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 결합 조직에 보면 혈액, 결합 조직이 이게 얘가 혈액입니다. 혈액이 무슨 연결, 지지, 지탱 역할을 하느냐? 혈액이 지지나 지탱 역할은 못하지만 연결 역할을 해줍니다. 얘가 운반 기능이 주된 기능이라서 이 조직과 저 조직 사이 연결시켜 주거든요. 혈액. 지지, 지탱 기능이 있는 걸로 보아. 연골. 그 다음에 뼈와 뼈 사이에 연결해서 들어가는 뼈 있죠? 예, 그런 것들이 결합 조직에 들어갑니다. 결합 조직인 걸. 근육 조직은 뭐냐 하면은 근육 조직은 말 그대로 그 뼈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뼈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골격근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적어 드릴게요. 근육 조직은 여기 근육 조직은 첫 번째 뼈를 움직이는 골격근과 두 번째 심장을 움직이는 심장근과 세 번째 내장을 움직이는 결국 골격근하고 심장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육을 내장근이라 그럽니다. 요 세 개가 근육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골격근과 심장근은 가로 무늬근이고요.
실제로 가로 무늬처럼 무늬가 나타나요. 가로는 무늬가 뭐예요? 가로 무늬근이라고 해서 이 근육 조직을 보면은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어요. 그걸 가로무늬라 그럽니다. 아, 예. 예, 가로무늬. 이거는 그런 가로무늬가 없는 민무늬근이라 그럽니다. 예. 음. 그다음에 골격근 하나만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대뇌의 지배를 받는 수의근이라고 그러고요. 심장근과 내장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대뇌의 명령에 의해서 스탑과 작동을 할 수 있는데 심장근과 내장근은 내가 오늘부터 사기도 싫은데 그냥 심장을 멈추라 그럼 멈춰지냐고 이게 안 멈춰진다고 대뇌 대뇌에 그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유튜브에 이런 올라가면 이게 욕 들어오는데 아, 하셔도 돼요. 목소리도 올라와요? 예 제 목소리 나와요? 예? 제 목소리 나와요? 약하게는 들어갑니다. 아, 예. 왜? 잘 들어야 누구 건지 알아요. 왜냐면 마이크 이 성능이 좋아요. 내 앞에 것만 녹화가 되고 나머지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녹음이. 이게 심장근과 내장근, 불수의근 이렇게 이게 이제 근육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상피 조직이 하는 일이 많아요. 상피 조직을 좀 적어드릴게요. 여기 상피 조직, 동물의 상피. 표피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물은요. 상피라고 하고요. 기능에 따라 보상피 조직이 있고요. 보상피, 샘상피 조직이 있습니다. 그다음 흡수상피 조직이 있습니다. 보상피, 생상피, 흡수상피 또는 뭐더라? 하나는 감각상피 조직. 이렇게가 있어요. 보호상피 조직의 대표적인 게 위벽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 피부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피부 조직들 말하는 거예요. 진피 조직이 있고 이겉 피부 조직 있고 속 피부 조직이 있고 그렇거든요. 샘상피. 요거 저기 눈물샘, 이 땀샘, 생명, 셈이구나. 예, 샘. 그다음에 그 위샘 세포들 모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흡수상피 같은 경우는 융털 세포들이 모여 있는 융털 세포들이 모여 가지고 여기 흡수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각상피 망막 같은 거요. 망막 이게 망막도 그러니까 상피 조직인 겁니다. 상피 조직이 진화를 한 거예요. 네. 이런 거 맞아요? 아유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신경 조직은 말 그대로 뉴런으로만 구성이 어떤 세포로 구성되어 있냐면 뉴런이라는 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예. 여기 이게 대표적인 게 뉴런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모양을 잘 봐두셔야 돼요. 요거 생긴 모양 이게 이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별표 같은 게 많이 보여요. 별표 같은 게 많이 보이고 뭐 선 같은 거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꼬리 달려 있고 별표 같은 게 많이 보여 이렇게 보면 신경 조직이고요. 상피 조직을 주로 그럴 때 건포도 박혀 있는 우유 식빵 세워 놓은 거예요. 여러 개를. 아, 예. 건포도 박혀 있는 우유 식빵 여러 개 세워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상피 조직이고요. 근육 조직은 깁니다. 근육 조직은 길고 안에 점이 한 여러 개 찍혀 있어요. 근육 조직은 긴 세포에 여러 가지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다핵 세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근육 조직은 길이가 긴 것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야 되니까. 근데 세포의 크기는 상당히 작잖아요. 근데 길게 늘어서기 위해서는 세포들이 뭉쳐져야 돼요. 두 개가 뭉치고 세 개가 뭉치고 네 개가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핵은 뭉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n이 4n이 되고 8n이 되고 16n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사람은 무조건 2n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로 뭉치는데 핵은 안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세포의 특징이라고? 근육 세포의 특징입니다. 예. 다핵 세포가 근육 세포의 특징입니다. 수능에 나온 것만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너무 높게 가르치지 말아라 그럴 테니까. 기관은 어떤 것이 기관인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이거 기관일까 아닐까? 이자. 기관이요. 이자 속에 있는 알파 섬세포. 아니요. 그건 아니지, 그지? 예. 그럼 직장은? 기관이. 예, 맞아요. 예, 학문은? 형은 기관 아니에요? 예, 기관입니다. 아, 수능에 그렇게 나온 적 있습니다. 예. 기관이. 기관계는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한 모두 9개의 기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우는 기관계만 나열을 해보면 소화계 있죠? 예. 순환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호흡계 있거든요. 그다음 배설계가 있습니다. 그럼 근골격계가 있고요.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럼 뇌분비계가 있고요. 생식계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개가 뭐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뭐지? 여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고등학교에서 다 해놓은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생식계 빼놓고는 다 생식계 빼놓고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다룹니다. 고등학교에서 생식계는 더 이상 그 중학교에서 배웠던 기술 과정 시간에 배웠던 게 거의 달 겁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동물입니다. 식물로 가겠습니다. 식물은 기관계가 없고 뭐가 있다? 조직계가 있다.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기 전에 조직계를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여기 세포들이 표피세포, 유세포, 물관세포, 체관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표피조직 외워야 됩니다. 무슨 조직이라고 하지 않죠? 상피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피조직이라고 그럽니다.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식물의 표피조직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이 표피조직 식물입니다. 이 표피조직은 일단은 이 표피세포들로 구성이 되고요. 털뿐만 아니라 이 털세포들 있죠. 뿌리털이나 이런 거 잎에 보면 이렇게 솜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호박 잎 보면 그렇게 털 나와 있고 뿌리털 있죠. 뿌리털 한 개가 세포 한 개예요. 뿌리털 한 개 세포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표피 조직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거 뭐라 쓴 거예요? 표피 세포들. 표피세포들. 예, 복수 단수가 아니라. 예. 그다음 세 번째. 공변 세포들이 또 표피 조직을 구성합니다. 공변. 예, 공변 세포요. 이게 뭐예요? 이 초등학교 때 나오는데 여기서 다 이 들통 나면 안 되는데 니 이름 말하면 안 되겠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공변세포라는 건 잎의 뒷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면서 공변세포 두 개가 한 쌍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이게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가 해서 기공을 여닫는 역할을 하죠.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내뱉고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예. 그게 일종의 공기 들어드는 구멍을 기공이라 그러고 기공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공변세포입니다. 처음 들어보네.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때 어느 고등학교? 니 목동 중학교 나왔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신서냐? 자, 표피 세포들하고 이것들은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예. 근데 공면사뼈는 광합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피 조직 모두가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예. 근데 공면사뼈는 왜 광합성을 하느냐? 이 새끼가 잎의 뒷면이 많이 불편한데 잎의 뒷면은 빛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합성을 하는 이유는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포도당을 만들어서 농도를 진하게 해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물을 빨아들여서 공변세포가 덩치가 변함을 이용해 가지고 기공을 여닫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것뿐이에요. 예. 이게 자, 그래서 이 표피 조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피 조직 말고 또 무슨 조직이 있느냐 하면은 네. 유조직, 표피 조직 말고 나머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조직을 나눠보면요, 표피 조직하고 유조직하고 그 다음에 통도 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유조직 속에 해면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이 유조직은요, 거의 모든 이 물질 대사가 가장 많이 활발합니다. 물질 대사가 가장 활발합니다. 통도 조직은요, 여기 있네요.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통조직. 이 세 가지 조직 중에 통도 조직 속에 또 물관 조직과 이 체관 조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입니다. 해면 조직은 유조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해면이 뭐지? 해면요? 해면? 예,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자말이고요. 영어를 한자말로 해면으로 옮긴 나라가 이게 일본 나라에서 일본 과학자들이 이 어떤 영어를 이렇게 해면으로 옮겨 놓은 건데 그 영어가 뭐냐면 스폰지입니다. 스폰지. 스폰지가 뭔지 알지? 예. 이 스폰지는 안에 빈 공간이 많아서 말랑말랑거려요. 실제로 해면 조직은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스폰지 조직을 한자말로 옮긴 게 뭐라고? 해면입니다. 해면. 됐죠? 이런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구성하는데 그 첫 번째 조직이 표피 조직계입니다. 두 번째가 기본 조직계고요. 세 번째가 관다발 조직계입니다. 원래 이 조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계 조직이라고 하는 게 더 있거든요. 기계 조직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자, 표피 조직계는 표피 조직으로 구성이 됐고요. 기본 조직계는 여기저기 다 들어 있습니다. 관다발 조직계는 통도 조직하고 일부 형성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관다발 조직계. 이제 빨갛게 들어가 가지고 빨갛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게 표피 조직하고 표피 조직계고요. 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요거 넣어야 됩니다. 요게 영양기관이 있고요.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영양기관을 잎, 줄기, 뿌리가 기관입니다. 줄기도 기관이고요. 잎도 기관이에요. 특히 이 세 가지 기관을 뭉쳐서 영양기관이라고 따로 분류를 할 뿐이에요. 생식기관은 꽃, 열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체가 하나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오지. 표피 조직, 유조직, 통도 조직, 분열 조직이 있고 분열 영역이 없는 연구 조직이 있다. 분열 조직이 있고 분열 영역이 없는 연구 조직이 있다. 그게요. 예.
이 영구 분열 영역이 없는 영구 조직들이 전부 이거예요. 분열 조직에 속하는 거는 딱 이것뿐입니다. 형성청. 그 다음에 생장점. 요 두 개뿐입니다. 형성청은 옆으로 자라나기 위한 조직이고요. 생장점은 아래 위로 길어지기 위한 분열 조직입니다. 예, 빨갛게 써놨습니다. 예. 자, 세포와 생명 시스템.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입니다. 그리고 기능적 단위죠. 내가 그랬지. 이 세포를 나누어 버리면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닙니다. 예. 세포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여러 세포 소기관이 상호 작용하여 생명 활동이 일어나.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왔죠. 세포 소기관. 세포도 한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관이 작은 기관이라서 소자를 붙여 놓은 거예요. 예. 지금 그럼 문제 아닌가? 세포도 그럼 기관이에요? 아닌데. 세포를 하나의 예. 생명체라고 보면 네. 왜냐하면 그 생명체기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라 그랬으니까 세포 속에도 기관이 있을 수가 있다고. 아 그래요? 그 기관을 소기관이라고 한다고. 어떤 소기관? 세포 소기관.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랑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랑 분리를 해야 되잖아. 엄격한 의미에서는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관은 기관이 아니잖아. 예. 그래서 그 기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의 기관이랑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세포 소기관이라 한다는 이야기야. 네.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가 있는데 동물세포는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벽이 없어요. 이 세포막도 있고요. 세포벽도 있어요. 네. 여기는 엽록체가 없지요. 근데 여기 엽록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잖아. 그러나 많이 틀리는 게 이겁니다. 여기 미토콘드리아 반드시 있고요. 여기도 미토콘드리아 반드시 있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동물이나 식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즉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에너지 생산하지 않는 세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모든 동물 세포와 모든 식물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대. 여기는 엽록체가 없고 여기는 엽록체가 있을 뿐이에요. 광합성을 하지 않는 세포는 있을 수는 있지만 광합성을 세포 호흡을 하지 않는 세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식물 세포에 엽록체가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그렇지.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식물 세포가 표피 세포가 있다 그랬잖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리보솜이란다. 리소좀. 여기는 말이 없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리소좀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리소좀이 없는 것들이 많고요. 여기는 액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액포? 중심액포. 여기는 중심액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뒤에 가서 여기 하겠는데 핵을 한번 보세요. 핵은 세포의 중심에 있으려고 합니다. 뭐 노른자가 반드시 계란 중앙에 계란 삶아놓고 보면 계란 중앙에 딱 노른자가 있는 게 아니더라디가 이제 좀 다른 데 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그나마 중심에 있으려고 하고요. 이 핵은 이 세포라는 이 자체가 살아가기 위한 모든 정보와 명령을 정보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령도 여기서 시작하는 것들이 많아요. 일종의 그 커맨더입니다. 커맨더 사령관이요. 명령권자예요.
요 식물 세포나 동물 세포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식물 세포나 동물 세포의 핵 근처에 핵 속에 좀 진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인입니다. 요게 인이에요. 이요? 예, 인. 이 인은 세포 소기관으로 지금 인정받고는 있지만 이 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염색사들이 들어있어요. DNA로 구성된 염색사들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염색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인. 그 다음에 핵에 연결된 막으로 여기 쭈글뚱쭈글뚱거리는 막들이 있는데 이게 소포체들입니다. 아주 특이한데 이 소포체들은요. 물질이 특히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물질의 이동 통로입니다. 이동 통로입니다. 이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은 이것들이 이동하는 이동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세포나 동물세포나 보면 이 점박이들처럼 점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리보솜입니다. 이 리보솜이 바로 단백질 만드는 어페르트스, 툴스, 단백질 만드는 툴이에요. 도구, 기구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점박이들이 소포체에 붙어 있기도 하고 자유롭게 떠다니기도 하고 그럽니다. 붙어 있는 거를 저기 결합 리보솜이라고 그러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걸 말 그대로 free 자유 리보솜이라고 그래요. 예스. 그다음 미토콘드리아 생긴 모양을 잘 봐주세요. 미토콘드리아 생긴 모양을 잘 보세요. 여기가 훨씬 더 확대해서 잘 그렸죠. 마치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라바처럼 생겼습니다. 이 영화 어린이날 그 긴 뭐 특집으로 막 라바하고 그러던데 며칠 전에 보니까 재밌던데 라바처럼 생긴 얘 많은 거라고 세포호흡 담당하고 있죠. 세포호흡은 영양분을 분해해서 뭘 생산합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공짜가 없으니까 영양분을 흡수한 영양분을 세포 속으로 끌어들여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져가서 그 새끼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구체적으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엽록체를 보세요. 미토콘드리아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안에 디스크들이 들어있죠. 예. 요 디스크를 흔히 틸라코이드라 그래요. 틸라코이드가 모여있는 구조들이 라멜라 구조라 그러고요. 그럼 몰라도 되죠. 예, 그냥 계속 떠들어드리는 겁니다. 뭐 파고 파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파고 또 파고. KBS에서 방송하는 그건 같은데 파고. 세포막. 이 세포막이요. 세포막은 다 있습니다. 세포막. 근데 세포벽. 이건 주 성분이 뭐냐면 셀룰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섬유소라 그러죠. 셀룰로스 소화 안 되는 거야. 미에로파이바 이런 데 많이 들어 있는 거. 파이바가 섬유란 뜻입니다. 이에로 하이바가 소화될 때 먹는 거요? 그거. 아니 소화될 때면 미에로하이드 그거 아니에요? 살 빼는 아닌가? 여기 영어로 마이엘로 파이버예요. 마이엘로 파이버. 그럼 일본 사람들이 이게 발음이 안 돼서 미에로 파이버라 그런 겁니다. 일본에는 뭐가 이상해요. 왜 발음? 그 일본 음료가 한국에 그대로 그 로얄티 주고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죠. 걔네는 왜 발음 못해요? 모르겠어요. 그 원래 그 자기네들 그 언어가 밑에 받침이 좀 잘 안 되는 언어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저 발음 저걸 배우면 할 수 있고. 예, 태어날 때부터 영어를 배우면 영어 잘해요. 일본 사람도. 오. 예. 마그도 나르도라가 할 거예요. 나 진짜 나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런 거야 좀. 아 그랬구나. 예, 마그도 나르도. 그것도 싫어서 일본 사람은 줄이는 걸 잘하거든요. 줄여서 막이라 그래요.
예. 마그도나르도라고 맥도날드라고 하지 않고 막이라고 그래요. 막. 근데 처음 들었을 때 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그래도 마그도나르도 그냥 마그도나르도 보니까 이거 보니까 맥도날드를 말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 이걸 뭐라 그러지? 알 알파요.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일본 사람은. 아 진짜요? 예. 요렇게 발음합니다. 아르와? 예. 아르와? 예. 아르와요? 예. 아로아. 알파 안 되나? 알파가 발음이 잘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 저것도 안 돼요? 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뭐라요? 이러죠. 바케스 바켓스라 바뀐 거 같은데. S로 바켓스. 바스켓이라면 바스켓. 예 맞아요. 햄버거 스테이크. 아, 햄버거요? 예. 햄버거인 줄 알았어. 아, 햄. 햄버거 스테이크. 예.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함박 스테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예. 그 함박이에요? 이 햄버거 스테이크를 아. 뜻하는 거예요. 진짜 함박 스테이크가 햄버거 스테이크. 예, 햄버거 스테이크입니다. 그걸 돈 주고 사 먹습니까? 차라리 햄버거 사 먹고 말지. 처음 알았는데. 함박 스테이크가. 예. 뭐야? 여러 가지 가르쳐 주고 있네. 자, 그럼 이거 계속 해볼게요. 처음 알았는데. 그 요 염록체가 이제 뭐 담당하는 줄 아시겠죠? 네. 광합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처음 보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골지체들이 보입니다. 골지체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죠. 요 골지체는 요게 소포체를 타고 이동해 온 놈이 골지체로 가가지고 이게 분비될 놈인지 막으로 보낼 놈인지 이동할 놈인지 이걸 결정을 해요. 자기가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가지고 분비될 놈은 분비 소낭에 넣어서 먼 길 떠나보내고요. 뭐 이런 일을 하는 데가 골지체입니다. 골지체에서 가장 키워드가 세크레이션, 분비입니다. 분비. 예. 그냥 액포. 그냥 액포라고는 잘 안 해요. 액포는 바쿨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원래는 이게 다 액포였어요. 요것도 액포고 요것도 액포 다 액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물에서는 핵 근처에 어디 근처에? 핵 근처. 핵 근처에 거대한 액포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액포라고 하지 않고 중심 액포라고 그러고요. 센트럴 바쿨이라 그래. 센트럴 바쿨. 요 센트럴 바쿨 안에는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은 모두 다 여기 넣어서 보관하고 버리는 쓰레기장이자 보관 장소입니다. 뭐 쓰레기장이자 보관 장소예요. 예. 그러니까 식물 세포가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자기가 버리는 것도 많을 거 아니고 보관도 많을 거 아닙니까? 처음 신혼부부가 뭐 신접 살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딸랑 해봤자 뭐 숟가락 몇 개 뭐 이렇게 시작하죠. 예. 요즘은 부자들이 많아서 결혼할 때 막 엄청 집도 사주고 엄청 많이 하던데. 그래요?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신접 살림 이렇게 딱 숟가락 몇 개 뭐 이렇게 살림 몇 개 딱 구성해가지고 살면서 이게 갖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살림이 많아져요. 살림이 많아져요. 그래서 얘도 점점 커지는 겁니다. 버릴 것도 많지만 보관할 것도 많아가지고요. 됐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포 소기관의 기능. 자, 핵은 유전 물질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DNA가 있습니다. 이 답을 확인해 주세요. 나는 안 보고 이야기하는 DNA. 이 DNA가 잠깐 여기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면 너네 학교를 진짜 어렵게 됩니다. DNA가 그냥 존재하면 DNA 잘 부서져요. 잘 부서지지 말라고 단백질에다가 폐에 실감아 놓듯이 감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된 구조가 염색사예요.
염색사예요. 이 염색사가 꼬이고 꼬이면요. 슈퍼코일링이 됐다 그러거든요. 마치 막대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데 뭐가? 이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는 세포 분열할 때만 관측이 되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분열 시에만 관측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DNA가 아니라 염색사라고 해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염색사라고 적어 놓어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앞에 꾸미는 말이 유전 물질이 들어있죠. 그래서 DNA가 들어오는 게 정답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생명 활동을 조절하죠. DNA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는 툴이 누구라고요? 리보솜이라고요. 예. 합성하고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역할이 뭐라고? 소포 붙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소포 붙인다 그러지. 요즘 택배 붙인다는 말하지. 소포라는 거는 우체국에서 붙이는 걸 또 소포라 그러지, 그지? 예. 근데 그렇게 아마 요즘에 요 기관이 발견됐으면 택배체라고 아, 이름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 택배체, 소포체. 영어로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고 그럽니다. 예. 예. 이 리보솜에서 합성된 돌면을 그 세포가 다른 운반. 내가 이거 운반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랬지. 예. 자, 골지체, 골지 어페르투스 또는 골지 바디라고, 골지는 과학자 이름을 딴 겁니다. 이 골지체는 분비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분비. 예. 그래서 여기 별표. 자, 만일 분비되는 물질이 있다면 어떤 걸 통해서 가느니 DNA에서 유전 정보가 나와서 리보솜으로 가서 거기서 합성돼서 소포체로 가서 골지체로 가서 마지막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겠지. 요 순서.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는 뭐가 일어나?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세포호흡의 주목적이 뭐라고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근데 공짜가 없지. 유기물을 분해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즉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예. 그게 분해가 되면 소화가 돼가지고 뭐가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들이 작게 해도 그렇게 해서 작게 됐거든요. 작게 되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려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작은 놈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이 새끼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가지고 분해돼가지고 에너지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에너지는 주로 어떤 에너지? ATP라고 하는 또 다른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ATP, 아데노사인 트라이파스페이트의 줄임말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걸요? ATP. 트라이는 3을 뜻합니다. 파스페이트는 인산기를 뜻하고요. 인산기가 몇 개라는 이야기입니까? 3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상기가 뭐예요? 인과 산소가 붙어서 만들어진 산성 물질을 인산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수소 몇 개가 떨어져 나왔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게 인산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안 보이는 포스페이트? 파스페이트. 예. 예. O가 영국식은 O로 발음 나는데 미국식은 A에 가까운 요 발음에 가까운 발음이 나죠. 그죠? 선생님, 근데 영국식하고요. 예. 영국식이 왜 나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뉘져 가지고 그 교류가 조금 뜸하다 보니까 발음도 약간 국민의 의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발음도 약간씩 달라진 거예요. 그래요? 예, 영국 사람들은 좁은 땅덩어리에 사니까 큰 소리가 필요 없지만 미국 사람들은 큰 땅에 사니까 큰 소리가 필요해서 O 발음보다는 아 발음 형태로 많이 발달하는 형태입니다. 오, 예, 그러네요. 예. 생각해보니까. 언어학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 돼? 예, 아니요.
예. 엽록체는 뭐 하는 곳이라고? 예? 엽록체는 뭐 하는 것이라고? 광합성하는 곳이지. 비대에너지가 화학에너지를 전환 된다. 이 화학에너지가 바로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죠.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로 합성하는 뭐가? 광합성. 산소도 발생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물이나 색소, 노폐물, 보관하고 쓰레기장이 뭐죠? 중심 액포입니다. 그냥 액포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예. 중심 액포라고 이렇게 해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센트럴 바쿨. 그 다음에 셀 멤브레인, 세포막입니다. 세포를 둘러싸여서 여기서부터 생명이고 여기서부터는 무생물이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경계명입니다. 여기는 물질을 출입을 조절합니다.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그럽니다. 예스. 투과성이요. 선택적. 누구는 통과하고 누구는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Selective permeability. 물질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치가 작은 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고요. 되도록이면 물과의 친화성이 떨어지는 놈을 통과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과의 친화성이 있는 놈도 들어오거든요. 세포 속에. 그거는 또 다른 막에는요. 세포막은요. 다 돼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 세포막은 인지질이 한 55% 정도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인지질이 약 55%와 막에 있는 단백질은 막단백질이라 그러거든요. 막단백질이 약 한 44% 정도 구성이 되고요. 1% 정도 기타 성분 약 1% 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막단백질들이요. 물과의 친화성이 있는 놈들을 가져오고요. 좀 덩치 큰 놈들을 가져오고 그래요. 세포벽은요. 이거는 보호하는 지탱하고요.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겁니다. 그럼 갑옷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딱딱하 좀 단단한 성격이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셀룰로스로 되어 있고요. 이건 전투과성입니다. 지 구멍보다 커서 통과가 안 되는 거는 있을 수는 있어도 야, 내 구멍보다 작은 놈은 야, 네 물과의 친화성이 높네 통과 안 돼. 그런 거는 안 한다는 거야. 지 구멍보다 커서 통과 안 되는 거는 있어도 전투과성이 나타나. 여기까지 하면은 이론 설명은 끝났죠. 예. 그래 다음 시간까지 요 문제를 한번 풀어가지고 오보세요.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또 질문 답하면서 요러고 계속 해두도록 하겠습니다.